여러분들이 아직 3학년 2학기는 안 했지만 원이 뭔지는 압니다. 원의 정의가 뭐예요? 원. 우리가 뭘 원이라고 합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인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한 정점으로부터 평면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또는 같은 점들의 자치, 오케이? 요걸 이제 원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 어디를 그려놨는데 우리가 하는 건 원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 그런 것처럼 x랑 y의 관계식을 쓴 등식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원을 이제 그리긴 그리는데 우리가 그리는 도화지가 어디냐면은 요 좌표 평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원을 올려놓고 저 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을 거야. 예를 들어서 대충 여기가 3,4라고 할게요. 이렇게 3,4 그리고 요 원 위를 뺑글뺑글 돌고 있는 움직이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이제 원 위의 점이니까 요 점이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이 바로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아볼 거야. 근데 이때 그냥 뭐 심플하게 반지름이 2였다고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은 요 중심을 C라고 하면은 요 PC의 거리가 항상 2가 되는 거지. 요 거리를 2를 만족하는 점 P라는 게 요 원 위의 점이겠지. 됐어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등식으로 PC는 2다 이렇게 써보자. 근데 우리가 거리를 보면은 항상 제곱이 나오니까 요걸 제곱을 쳐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PC의 제곱은 4다. 됐네? 그럼 우리 이건 PC라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 요게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여기 원의 방정식이야. 요 등식을 만족하는 x하고 y 요 등식을 만족하는 x, y라는 점은 요 원 위의 점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자체가 그냥 자취의 방정식 그 자체. 이해됐네? 그럼 일반적으로 요 중심 요걸 a, b라고 쓸게요. 이건 정점이야. 움직이지 않는 점이야. a, b라는 건. 그리고 요 반지름도 상수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때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요렇게 쓰는 게 바로 원의 방정식입니다. 됐네? 그럼 요것도 이제 하나의 x랑 y가 등식으로 엮여 있는 그런 관계식인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말을 쓰는데 원의 함수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차 함수를 볼까요? 너네 이런 거 2차 함수라고 부르잖아. 그럼 함수라는 거의 정의는 내가 x에다가 이걸 1을 집어넣어요.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니? 1 나오지? x에 2를 집어넣어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여기 4가 나오죠. 이렇게.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이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그럼 x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크게 할까? 대충 100 이렇게 할까? 대충 해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 x에다가 내가 9를 대입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6이니까 6, 6에 36 빼기 64지. 그럼 y 빼기 4의 제곱은 64죠. 이렇게. 그럼 y가 이때 얼마냐? y 빼기 4가 풀마 8이죠. 이렇게. 그럼 y가 12이거나 y가 마이너스 4가 나오지. 내가 x에다가는 9를 집어넣었지. 근데 y는 2개가 나오죠. 이건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그림으로 보면은 요거 지금 선생님이 쓴 거 볼까요? 이거 원의 중심이 3,4인 거 알겠어요? 3,4? 반지름이 10인 것도 알겠어요? 됐어요? 그럼 대충 그려보면은 여기가 중심이고요. 반지름 너무 큰데? 이렇게 뭐 이제 반지름이 10짜리 원이 있었어?
그럼 내가 x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지금 9를 집어넣었지 이렇게. 그럼 9를 대입했을 때 y 값이라는 게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두 개가 걸리는 거야. 이런 건 함수라고 안 부릅니다. 함수라는 건 2차 함수처럼 x의 값을 하나를 넣었을 때 y가 하나만 결정되는 걸 함수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12하고 마이너스 4,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4, 대충 여기가 12 이렇게 나오겠지. y 값이. 됐네? 그래서 원은 함수라고 안 부르고 방정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예로 들었으니까 한번 볼까? 이 원의 방정식의 생김새를 한번 보자. 얘는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이야.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x도 2차, y도 2차면은 이걸 원방이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게다가 이걸 전개를 한다고 봤을 때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 y제곱 빼기 16 아니 빼기 8y 플러스 16은 100. 뭐 다 이항을 해보면 x도 제곱 y도 제곱 x도 1차가 있고 y도 1차가 있고 상수항도 하나 있고요. 뭐 이런 걸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 x도 2차, y도 2차, 여기 둘이 계수는 1 이런 것들. 됐네? P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기억 니은디귿. 지금 이 세 개의 2차식을 썼어요. 보면은 x도 2차, y도 2차 이렇게 섞여 있지? 이 중에서 원의 방정식을 고르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먼저 기억. 이건 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뭐 지금 방금 배웠지만은 원이라는 거는 특징이 요 x제곱이랑 y제곱 앞에가 개수가 1이어야 돼. 맞죠? 요거는 개수가 1인데 요건 개수가 2니까 안 맞죠? 그럼 요건 원이 될 수가 없어요. 참고로는 요거는 나중에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면은 기하라는 거 요거는 만약에 그리면은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이 됩니다. 타원. 얘를 만약에 직접 그리려고 하면은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개수가 다르면은 요건 원이 될 수가 없어요. 됐네? 니은 요거는 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은 조금 물음표가 뜨는 건 선생님이 원의 방정식 어떤 걸 썼을 때 여기 개수가 이게 1 나와야 된다고 했어. 그치? 근데 얘는 여기가 지금 2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죠? 나눠버리면 돼. 이거 한쪽 0이잖아. 방정식이잖아. 맞아? 그냥 2배 돼 있는 것 뿐이야. 그럼 요거를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이런 식이 됐죠? 그럼 1, 1이니까 될 것 같죠? 맞아? 디귿 요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지금 보면 될 것 같죠? 맞아? 근데 이거 니은하고 디귿 둘 중에 하나는 원이 되고 하나는 원이 안 됩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얘가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은 요런 꼴로 만들어 줄 거야. 요런 꼴이라는 거는 x도 완전 제곱, y도 완전 제곱 만들어 줄 거야. 요 니은 보면은 x 여기 보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 보면은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완전 제곱 만든다고 치면은 여기 있는 거 상수율로 넘겨놓고요. 요거 하려고 플러스 1 해줬고 요거 하려고 플러스 4 해주고 우변에도 더해줄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요쪽이 지금 6이 됐죠. 자 그럼 얘를 보면은 요거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 원이고요.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요 자리가 반지름의 제곱자리거든. 이렇게 요 자리가 요건 반지름이 루트 6인 원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디귿을 한번 볼게요. 디귿도 똑같이 요렇게 보면은 여기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여기 보면은 y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고요. 마이너스 41을 넘겨놓고 여기 4 더하고 여기 9 더해버려. 이렇게 13이죠.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9니? 요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요 자리 있지, 요 자리
요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반지름의 제곱 자리가 돼야 돼. 반지름의 제곱. 근데 이게 음수가 떴죠? 이거 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x랑 y 요거를 내가 평면 위에 점으로 찍는다는 얘기는 요건 실수거든? 실수? 근데 이 실수를 제곱을 했어. 실수를 제곱을 했어.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근데 이 뜬금없이 음수가 나왔어. 그럼 이걸 만족할 수 있는 x, y 자체가 존재를 하진 않아요. 이건 원이 될 수가 없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을 봤는데 얘가 원방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은 x제곱, y제곱 요 개수가 1인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완전제곱 형태로 요렇게 바꿨을 때 요 자리가 r제곱 자리를 잘 만족을 하는지 요걸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이거 반지름이 루트 5짜리는 원이야. 됐네?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원이 될까 안 될까? 이건 원이 안 돼요. 말하자면 반지름이 0이잖아. 반지름이 0이면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건 한 점이야, 그냥. x가 마이너스 2이고 y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지. 그냥 한 점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이게 원방이 되려고 하면은 요 자리가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클 때만 원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써준 요 문제에서 요렇게 전개해 놓은 요런 식들 있지? 그럼 말하자면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 원을 그려놓고 요 원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았을 때 요런 식이 나온다고 했지? 그럼 얘를 전개를 하면은 x제곱 y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ax 나오는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치환해서 이렇게 x 2차 나오고 1차 나오고 상수 나오고 y도 2차 나오고 1차 나오고 상수 나오고 전개했을 때 이거라고 치는 거야. 그럼 원의 방정식을 쓰는 표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녀석을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요 녀석을 일반형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2차 함수 할 때랑 좀 비슷한 거야. 2차 함수 전개가 돼 있으면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바꿔야지 꼭지점을 볼 수 있지.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써 있어야지 요거 중심도 알 수 있고 반지름도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보여. 일반형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꿔야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됐네? 근데 일반형을 갖고 문제가 나오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문제. 이거 원방 되게 안 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는 좀 이따가 유형을 하면서 해줄 거예요. 요 두 가지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바꿔도 풉니다. 이게 당연히 좋은 꼴인 거야. 알겠어요? 자, 우리 RPM에서 33쪽에 왼쪽 줄 있죠? 여기 한번 쭉 풀어봅니다. 189번부터 200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세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표준형 써 있으면 89번에 이거 중심 4,1이고 반지름 5인 거 알겠죠? 맞아?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그려봐도 돼요. 4,1 반지름이 5니까 대충 요렇게 뭐 이런 원이겠구나. 이상하게 그려졌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은근히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중심 얼마인지 알겠어요? 중심 0,3인 거 알겠어요? 0,3 약간 2차 함수 꼭지점 할 때처럼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0이에요. 0,3이고 반지름 3짜리다. 됐네?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91번, 92번은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볼까? 태서야, 91번은 중심이 얼마예요? 2,0. 반지름은요? 잘했어요. 우진아, 92번은 중심이 얼마예요? 반지름은요? 루트 6. 맞아요? 루트 2. 맞아요? 맞대요, 형들이. 자, 그럼 넘어가면 93번, 94번도 그냥 이제 요건 그림을 보고 하는 거야. 얘 보면 이거 중심 얼마야? 2,2죠? 그럼 중심이 2,2다. 반지름은 1인 거 알겠어요? 자,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듯이 원에선 당연히 중심이 중요하겠지. 중심만 알면은 이 식을 거의 다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이제 반지름 제곱 써버리면 끝나겠지. 됐네? 역으로 식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이 좀 중요한데요. 요건 중심 얼마예요?
3, 마이너스 2죠? 그럼 중심 봤으면은 그냥 곧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x에서 빼고 y에서 빼서 제곱을 하면 되는데 요 반지름 얼마야? 응? 반지름 얼마예요? 요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여기?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은 건지 알겠어요? 반지름이 2인 거 알겠어요? 이렇게? 이해돼? 아, 요거는 그 아래 또 나오는데 이 원을 보면은 x축에 접하고 있지. 그럼 x축에 접하고 있다는 얘기는 요 중심으로부터 x축까지의 요 거리가 반지름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요 거리라는 거는 중심의 y좌표랑 똑같은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뭐 암기하듯이 외우자면은 x축에 접하고 있으면은 반지름이 얘랑 같습니다. 이렇게. 됐어? 부호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왜냐면 여기 그냥 제곱하거나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니까. 반지름, 길이니까. x축에 접하고 있으면은 반지름이 여기랑 같아요. 반대로 y축에 접하게 그려볼까? y축에 요렇게 접했는데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였대. 이렇게. 요 반지름 얼마예요? 여기 지금 y축에 접하고 있어. 반지름 얼마예요? 2예요. 4는 요게 4예요. 요 길이가 4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림 그려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고 헷갈리면 외워. y축에 접하면은 요 x좌표가 반지름이에요. 오케이? 반대로 x축에 접하면은 y좌표가 반지름이에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넘어가지고 어떤 원은 x축이랑 y축이 동시에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반지름. 그럼 반지름이 r이면 요것도 r이고 요것도 r이지. 그럼 자연스럽게 요 놈의 중심의 좌표가 그냥 r, r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요 녀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고, 말하자면 원래 원의 방정식은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거든. A, B, R 세 개인데 둘 다 접하고 있으면 미지수가 그냥 R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2, 4분면에서. 그럼 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이 중심좌표 얼마예요? 중심좌표? 이 좌표 얼마예요? 이거죠? 그럼 여기만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겠지? 됐네? 뭐 3, 4분면에 접했어요. 그럼 중심 얼마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니까 바꿔버리면 되겠지? 4, 4분면에 있으면요.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지? 그냥 여기 부호만 바뀌는 거고 어쨌든 간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반지름이랑 같아지겠지? 됐네? 좀 보너스로는 이렇게 1, 2, 4분면하고 3, 4분면에 있는 애들은 중심이 R, R 아니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지.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죠? 그럼 얘를 원점하고 이어보면요.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반대로 2, 4분면하고 4, 4분면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어보면 Y랑 X랑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됐네? 그래서 요 아래에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를 종합적으로 문제로 물어보는데요. 중심이 원점, 0,0이 중심이래요. 그럼 요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써버리고 반지름 3이니까 써버리면 되겠죠? 됐네? 요것도 그냥 다 쓰자.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반지름이 5니까 25 써버리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이 마이너스 3,1이에요. 그럼 일단 빨리 써요. 근데 반지름 모르겠어요. 그냥 r이라고 써요. 이렇게. 됐네?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0을 지나간다. 함수랑 똑같아. 요 좌표. 원 위에 좌표를 그냥 여기 대입을 하면은 이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r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럼 1하고 2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요거. 중심이 요거랍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이에요. 얘가 어디 접한대? x축에 접한다고 했죠? 서연아? 그럼 반지름이 얼마예요? x축에 접하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헷갈리면 그냥 외워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냥 냅다 외우기보다는 그림으로 이제 확인해 놓고 외우는 게 좋겠죠. X축에 접하면은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이 똑같다. 그 다음에 얘는 또 반대로 중심이 4,1이래. 4,-1. 이서연? 그럼 반지름 얼마예요? 저요? 4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4라고 쓰면 안 돼요? 16. 반지름 제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X축, Y축 동시에 접한대요. 뭐 요거지 요거. 맞아? 그러면 요거는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여기 원방 끝이에요. 넘어가서 209번 보면요.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찾을 때 보통은 표준형을 떠올리는데 미지수를 3개를 찾아야 돼요. 3개를. 근데 얘가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X축 요 위에 중심이 있다는 얘기는 요런 점이란 얘기야. 이게 B가 0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B가 0이라고. 그러면 요 식을 쓸 때 X 빼기 A의 제곱, Y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써둡니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A하고 R 두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힌트를 2개를 준 거야. 그럼 0, 마사를 대입해요. 0, 마사를 대입하면은 요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1, 3을 대입하면은 요런 식이 하나 나와요. 뭐 2차 같지만 항상 이쪽은 R제곱이니까 빼버리면 없어져. 빼면 이제 A 값 찾을 수 있겠죠. 됐어요? 뭐 한 건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213번은 한번 풀어봅니다. 딱 읽어보면은 머릿속에 그림 딱 떠오르면서 할 수 있죠? 이렇게 빨리 풀었어? 자, 지름의 양끝점을 알려줬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지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양끝대가 A, B란 얘기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놓고 보면 빨리 뭐 하고 싶어요? 빨리 요 가운데 찾고 싶지 않아? 이렇게? 요 가운데를 찾는다는 거는 A, B의 중점을 찾는 거지? 중점. 그럼 중점의 좌표 어떻게 해? X끼리 평균 내고 Y끼리 평균 내서 이렇게 중심을 알아버렸어요. 지름의 중점, 그지? 지름의 양끝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알고 싶으면 그냥 이 길이 구하면 되지. 이 길이가 반지름이겠죠? 이렇게 하면 3의 제곱. 이렇게 하면 2의 제곱. 이 자체가 그냥 R제곱이 되겠죠? 이게 원방이 되겠지? 됐어요? 쉽죠? 217번 골라보세요. 뭐 왔네? 야, 있었는데. 근데 얘네가 이렇게 생긴 줄 알고, 아니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해서 얘 중점이랑 얘 중점 그거 평균 값이 반지름일 거 생각했는데 얘는 두 개 길이 그게 달라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점을 두고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중점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얘의 길이에 나누기 2 한 거랑 얘의 길이에 나누기 2 한 개 값이 같은데 그게 r인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길이가 6이고 얘는 4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맞아. 근데 이렇게 구해서 절반하면 이 길이 나오지. 나오는 거 맞아. 아니 그림 그리지만 빨리 해 이거. 찾았어? 3번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어? 남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암산을 잘해? 요거는 이제 요거? 곱셈 공식이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보기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뭐야? 이게 일반형으로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죠?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다 x도 제곱, y도 제곱 이렇게 모아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요 자리가 r제곱 자리니까 여기에 0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작은 놈이 등장한다 이거야. 한 2개 정도만 해보면 요 1번 같은 경우는 x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하면서 이쪽에 9 더해줄게요. y제곱은 그냥 냅두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요거 중심이 마이너스 3,0이고 반지름이 3짜리는 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번이 정답인데 3번 보면요. 뭐야 이 꼴 보기 싫어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야 이렇게. 4분의 1 여기 미리 더해줄게요. y도 이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더해줄게요. 여기 있던 1이 넘으면 이게 마이너스 1 됐지 이렇게. 근데 여기 r제곱 자리가 음수가 되니까 이 자리가. 그러니까 얘네가 원방이 안 된다.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8번은 같이 눈으로만 보고 갈까? 자, 어떤 직선이 있는데요. 이 직선이 요 원 하나하고 원 2개를 동시에 반띵한대. 뭔 소린지 알겠어요? 원의 넓이를 반 쪼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를 지나가야 돼?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럼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한 거죠?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유형 4번 보세요. 220번 보기 전에 우리 아까 전에 맨 처음 풀었던 문제 있지? 요거 209번. 그러니까 얘 풀 때 209번 풀 때 보면은 요 원래 원의 방정식이 미지수가 A, B, R 3개였는데 얘가 이제 여기 중심을 요걸 하나 줘가지고 B를 알려줘가지고 2번만 대입하면 됐었지. 맞아? 근데 생으로 그냥 이 유형 4번을 보면은 뭐 중심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냅다 점 3개 줬어요. 그치? 점을 3개를 그냥 줘버렸어. 그러면 이거를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r제곱 이렇게 표준형으로 써놓고 여기다가 3,4, 그 다음 2,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3,0 세 번 대입을 해서 빼고 막 연립을 해버려요. 그러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려요. 풀리거든요. 근데 이걸 푸는 게 좀 일이 많습니다. 얘를 연립을 한다고 치면은 항상 오른쪽이 r제곱이니까 이렇게 한번 빼보는 게 좋겠지. r제곱을 없애는 거지. 그 빼면은 a제곱도 없어지고 b제곱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걸 외심 구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맞아? 일단 한번 써줄게요. 처음이니까.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b 플러스 2b니까 마이너스 10b, 상수는 25에서 5 빼면은 20이 나오네요. a, b에 대한 식 하나 찾았죠? 또 빼, 이렇게 빼버릴게요. 그러면 a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4a 6a 마이너스 10a, 여기는 2b, 상수 보면은 5에서 9 빼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해서 둘이 연립하면 a랑 b랑 구할 수 있어요. 그럼 a랑 b를 구해놓고 나서 여기 대입하면 r제곱도 알 수 있겠지. 재미없죠 근데. 맞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안 풀고 요거를 써먹습니다. 일반이요. 여기
일반형은 별로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항상 쟤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뭘 분석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일반형이 쓸모가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유일한 게 요 문제일 때, 요 문제일 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원방어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몰라. 그럼 중심도 모르고 반지름도 몰라. 미지수가 3개죠. 근데 이걸 전개했다고 쳤을 때 일반형을 봐도 미지수는 3개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 똑같은 문제를 여기다가 일반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점 3개를 그냥 대입을 해봐. 3 넣고 4 넣고 3 넣고 4 넣고 뭐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2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3 넣고 0 넣고 9 마이너스 3a 플러스 c는 0. 그럼 요걸 연립하는 게 이거보다 낫다 이거야. 이건 a나 b, c 이게 미지수가 제곱이 되거나 뭐 그러지도 않거든. 됐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몰라요. 난 이게 좋아요. 하세요. 이게 좋으면 하는데 당연히 이거보다는 이게 간편하잖아. 가볍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형은 사실 그렇게 큰 쓸모가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일반형으로 해놓고 귀찮게 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거나 유일하게 얘가 쓸모가 있는 건 요때다. 그냥 생뚱맞게 3점이 주어져 있을 때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연립을 해야 될 때는 요쪽 일반형이 편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3번 보세요. 요것도 아까 그 맨 처음 풀었던 문제가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근데 얘는 지금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제 중심이라는 거를 A, B라고 했을 때 요 A, B가 요렇게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지. 여기 이제 대입을 해버리면 B랑 A의 관계식이 있는 거고 중심을 요렇게 미지수를 2개를 쓰지 말고 미지수를 하나 줄이고 시작해라 그런 얘기. 어떤 직선 위에 있다고 이렇게 주는 건 사실 X축도 직선이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심을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면은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 플러스 1의 제곱 R 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지수가 2개인 것 같은데 순서를 좀 바꿔서 읽어보면은 요 놈이 X축에 접한다 그랬어요. 황사연 X축에 접해요. 그럼 반지름 얼마예요? 잘했어요. 이게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얘기한 대로 직선 위에 있었어요. 그럼 중심을 이렇게 미지수 하나로 썼고요. 됐죠? X축에 접했어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R제곱도 이렇게 바꿔버렸죠. 그랬더니 미지수가 A밖에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A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227번. 요거 때문에 아직 요걸 안 지고 있었는데 아까 했듯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은 뭐 4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4사분면이니까. 맞죠? 근데 문제 읽어보면은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2,1이라는 요런 점을 지나는 원이 있대요. 그럼 얘는 몇 사분면에 있는 원이겠냐? 저 점을 지나면서 그 X축, Y축이 동시에 접해야 돼. 그냥 뭐 1사분면에 요렇게 있어야겠지. 맞아? 근데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요런 원은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1사분면이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돼. 미지수 R밖에 없어요. 오히려 쉽죠? 그럼 R을 어떻게 찾아요? 여기 2,1 집어넣어버리면 되지. 그럼 전개하면은 R제곱 빼기 4R 플러스 4 R제곱 빼기 2R 플러스 1 R제곱 이렇게 빨리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그럼 R 값이 1 또는 5가 나왔어요. 이쁘게 잘 풀렸죠? 근데 문제에서도 이게 원이 2개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찾는 반지름도 2개가 나왔지. 그럼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요렇게 그려놓은 게 아마 반지름이 1짜리인 것 같아. 이렇게 그지? 그럼 반지름이 5짜리인 건 어떻게 생겼냐? 요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안쪽이 하나, 바깥쪽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이 5짜리인 놈이겠지. 이렇게 반지름이 5짜리인 놈이겠죠. 됐네? 이때 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고 얘는 중심이 뭐야? 1,1이죠. 요거는 5,5죠. 그럼 4의 제곱, 4의 제곱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이어버리면은 요거 이제 이렇게 4루트 2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괜찮아? 이해되네? 그러니까 오히려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을 때는 원의 방정식을 그냥 R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좀 쉽게 풀 수 있겠지? 됐어요? 재밌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 하나만 바꿀게요. 2,2로 풀어보세요. 2,1에서 2,2로 바꿨어요. 뭐 근데 푸는 방법은 이거랑 똑같아요. 숫자 하나만 바뀐 거니까 2,2라는 점이 있고요. 요 점을 지나가면서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요. 그러면은 뭐 하나는 요 정도로 이렇게 지나갈 것 같고요. 맞죠? 다른 하나는 바깥쪽으로 이게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그리는 게 어렵거든요. 이걸 그릴 때마다 참 힘든데 대충 이 정도로 하자. 했네? 이 정도면 잘 그린 겁니다. 됐나요? 근데 제 푸는 방법은 똑같아. 뭐냐면 어떤 요 녀석의 반지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x 빼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요 등식에다가 2,2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네? 이걸 싹 전개를 하면은 r 제곱 빼기 8r 플러스 r은 0, 8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야. 아까는 이 반지름이 1하고 5로 잘 나왔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 이제 구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 상황이 나왔어, 그지? 그 하려면 할 수도 있어, 그지?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귀찮으니까 두고는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이거 알파 베타. 그럼 이 알파랑 베타가 뭐냐면 반지름 두 개의 값이지. 그러면 조그만 거를 알파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그럼 요 큰 거를 베타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 거지. 그러면은 알파 콤마 알파하고 베타 콤마 베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루트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구할 줄 알아요? 전문가잖아. 맞아?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잖아. 공통사 원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주면 요거 64고요 48에 32고요 요게 32죠? 그럼 요게 32 요게 32니까 요게 루트 64라서 답이 기가 막히게 이쁘게 나오네. 요 거리가 8이 나온다 이거야. 됐네? 재밌어요? 근데 뭐지? 내가 저번에 우리 앞에서 문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났어. 이렇게. 그때 요 두 교점 A하고 B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해서 교점 길이 공식이라고 하는 거 한번 써준 적이 있나? 모르니? 해준 것 같은데? 영상도 찍어주고 수업 때도 이건 한번 했을 텐데 어려워서. 근데 요거 공수2 할 때 좀 많이 나오거든요? 뭐 기억을 해두는데 요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요런 게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요렇게.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두근 알파 베타의 관계식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하면 좋은데,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세요. 한번 요 그림. 내 그림이 이게 훌륭한 그림이거든. 이게 지금 거의 사실과 거의 같아요. 요 두 원이 지금 2,1을 공유를 했지. 그럼 얘네가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됐거든. 크로스가. 요 놈은요 사실은
2,2를 공유를 하는데 얘네가 뭐니 딱 접해 있어. 맞닿아 있어. 근데 얘네가 지금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지? 그럼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답이에요. 이걸 태서가 맞췄어요. 뽀록인 것 같은데. 근데 요거까지 직관으로 알면 정말 천재적인 건데 뭐냐면 내가 아까 그림 한참 그려놨다가 일부러 한참 있다가 지웠는데 요렇게 했을 때 요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 그랬지?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실 얘도 그렇고 요 중심을 이으면은 요 직선은 y는 x에 맞아요? 여기도 요 중심을 이으면은 요게 y는 x란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요 흰색이랑 핑크색 이 두 원이 공유하는 점이 중심과 중심을 잇는 요 선 바깥에 공유하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대칭은 당연히 이렇게 두 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대칭으로. 근데 얘는 공유하는 점이라는 게 중심과 중심을 잇는 요 선상에 공유하는 점이 있거든 이렇게. 그러려면 요 한 점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한 점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건 이건 접하고 있다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그냥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됐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는 안 물어보는데 옛날에 개념 원리에 있던 그런 문제거든? 맞나?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알면 좋고요. 근데 좀 더 범용적으로 하는 거는 요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요걸로 이제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면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